견우와 선녀 1, 2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견우가 걱정되어 성화를 찾아온 할머니 때문에 울컥했는데요. 오늘은 선공개된 3화 예고편 속 장면들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너 보러 왔니? 할머니 보러 왔지. 견우의 격렬한 반대에도 성화는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란과 함께 들이닥친 사람들로 인해 조용했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저 재수없는 놈이 지할머니까지 잡아먹었구나. 중년의 여자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견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친 말을 퍼붓습니다. 곁에 있던 중년의 남자는 무복을 입은 성화를 발견한 순간 험악한 얼굴로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견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무당을 빈소에 들여?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따위로 더럽혀? 하지만 견우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그저 무력하게 멱살이 잡힌 채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성화는 놀라서 외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지만 남자는 말리는 성화에 오히려 화가 난 듯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립니다. 이게 재수없게 어디다 손을 대. 성화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 떠난 그들로 인해 빈소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고 남겨진 정막 속에서 성화는 조용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히 읊조리는 견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만 가요. 더 이상 못 볼 꼴 보지 말고. 성화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견우가 걱정됩니다. 결국 고민 끝에 조심스레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놓고 간 게 있다고. 문을 열고 나온 견우의 얼굴은 눈에 띄게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화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고 태어난 척 말합니다. 응. 내가 그것만 금방 찾아서 나올게. 그러곤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당황한 견우가 급히 손을 내밀며 막아섭니다. 자, 잠깐만 있어. 내가 가져올게. 하지만 성화는 부끄럽다는 얼굴로 견우를 막아섭니다. 아니야, 여자만의 시크릿 아이템이야. 그 말에 당황한 견우는 더 이상 그녀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성화는 물건을 찾는 척하며 조금은 어색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문을 엽니다.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나 밥 되게 잘 먹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밥 숟갈 들 힘만 있으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간대. 사는 게 그렇대. 너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던데. 그 뒤로 뭐 좀 먹긴 했어? 불쑥 튀어나온 성화의 진심에 견우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장례식? 네가 장례식에 왔었나? 못 봤는데? 당황한 성화는 급히 시선을 돌리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지호한테 들었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갔겠어. 나 거기 절대 없었는데. 그래서 밥은 어떻게? 나 쌀 되게 잘 씻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볼래? 견우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성화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에 아랑곳 없이 조금 더 다정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막상 구경하면 마음 바뀔걸. 견우는 그제야 시선을 성화에게 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바꿀게. 그런 견우를 뒤로 한 채 성화는 무작정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합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봐. 그러나 견우는 그런 성화가 마냥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찾는 거 못 찾았으면 빨리 나가줘. 하지만 성화는 잠시 멈춰섭니다. 시선은 여전히 부엌 한켠에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견우야. 견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 순간 견우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성화는 마치 견우의 마음속 상처를 느끼기라도 한 듯 아픈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그 순간 부엌 한가운데 어둠의 존재가 음습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견우의 집을 나온 성화는 곧장 자신의 신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긴장된 얼굴로 견우의 집에서 본 장면을 설명하자 동천 장군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집니다. 우장을 쓰고 있었다고? 그럼 그 쓴새가 틀림없구나.
그 말에 성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슨새요? 동천 장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슨새는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도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 특히 혼자 있는 사람에게 붙으면 더 위험하지. 홀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수도 있어. 애군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성아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어머니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걔 옆에 붙어서 체온을 나눠주면 애군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들은 성아는 잠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곧 눈빛을 굳힙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네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말에 동천 장군은 벌컥 성을 냅니다. 너 또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말했지. 죽을 사람 살리려면 네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지만 성아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 견우를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성아의 활인술이 시작됩니다. 견우야 안녕. 너도 이 시간에 버스 타는구나. 성아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넨 뒤 견우의 바로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뭐야, 너네 둘이 같이 오는 거야? 하지만 견우는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성아는 절대 견우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듯 지겹도록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등굣길에도 하굣길에도 교실 안에서도 그리고 견우가 혼자 활을 쏘는 운동장 한켠에서도 견우는 성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견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걸 지켜보던 지호가 마지못해 한마디를 꺼냅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백연우는 네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해. 하지만 성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해시키진 못해도 지킬 순 있어.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면 미움받을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성아의 지치지 않는 노력 때문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견우를 잠식하던 그슨새의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견우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예전보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견우의 집 앞에 한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짙은 눈매를 가진 그녀는 바로 여마였습니다. 견우는 낯선 여인을 마주하고 경계하듯 묻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여마는 대답 대신 견우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견우구나. 니네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시더라.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견우는 마치 가시에라도 찔린 듯 눈에 띄게 몸을 움찔합니다. 그 순간 여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들어 견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혹시 너 나타날까봐. 니네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한다고. 눈 감아.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하얀 소금을 꺼내들고 망설임 없이 견우에게 뿌려댑니다. 마치 그가 악기라도 된다는 듯 여마의 동작엔 망설임이 없고 소금은 견우의 어깨와 가슴팍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근데 너 죽었어도 벌써 몇 번은 죽었어야 하는데 어디서 용한 무당이라도 만났니? 여마는 견우를 빤히 바라보며 가볍게 묻는 듯 했지만 그 안엔 뭔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우는 넋이라도 나간 듯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견우는 부모가 자신을 버리다시피 했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여마는 그런 견우의 반응에 개의치 않은 채 할 일을 끝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얼마쯤 멀어지자 여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의 아이를 앵마기로 쓰다니. 너도 참 부모 복 없는 아이구나. 다음 날 아침 견우를 마주친 성아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옅어지던 그슨새의 기운이 다시 짙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견우야. 성아의 부름에 견우의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비켜. 그리고 너 나한테 너무 친한 척하지 마. 조금씩 마음의 틈을 보이던 견우는 다시 빗장을 굳게 닫기 시작합니다. 과연 성아는 그슨새의 기운에 잠식되어가는 견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마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견우 앞에 나타난 걸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의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